수다 스프린트 5 그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다들 이용해 보셨나요? 네. 저 이번에 기능 좀 재밌는 거 넣어서 발표 들으시면서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입니다. 쿼리 인덱스 부분을 제가 발표하고 트레드 설정을 토르가 발표하고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능 추가해 나머지 부분은 정기공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쿼리 인덱스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총 36개의 조회 쿼리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데모데이에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대표적인 6개 쿼리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단일 인덱스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100만 건의 데이터를 넣어서 인덱스가 없을 때 그리고 인덱스가 있을 때 성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100배 이상의 성능이 향상되어서 멤버에게 단일 인덱스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합 인덱스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도 똑같이 100만 건의 데이터를 넣고 인덱스가 없을 때 하나의 컬럼에 대해서 단일 인덱스가 있을 때 그리고 복합 인덱스가 있을 때 순서를 바꿔서 성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단일 인덱스가 있을 때가 단일 인덱스를 적용했을 때가 인덱스가 없을 때보다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복합 인덱스를 적용했을 때는 더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서 포스트 아이디, 페런트 아이디 순으로 복합 인덱스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딜로이드가 되게 낮아가지고 인덱스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보드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테이블에서 각 보드 종류에 하나는 적어도 25%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제 카딜로이드가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100만 건의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오히려 인덱스가 없을 때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라이크 부분을 사용하고 와일드카드가 앞에 붙은 경우라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 네임, 해시태그 네임이라는 거를 다른 조회 쿼리에 사용해서 인덱스를 걸어서 만들고 이 구문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살펴보니까 인덱스 풀스캔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덱스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도메인상 인덱스 적용이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면 특정 해시태그가 포함된 포스트들을 가져오는 조회 쿼리인데 왜 적용하기 애매했냐면 첫 번째로 저희 서비스에 앞으로 어떤 해시태그들이 추가될지 예측하기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시태그들이 만들어지더라도 각 해시태그를 포함한 포스트가 전체 포스트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도 예측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로 100만 건의 데이터가 있을 때, 100만 건의 포스트가 있을 때 해시태그랑 포스트가 20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상적인 경우죠.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단일 인덱스를 적용하고 추후에 데이터가 더 추가되거나 저희가 좀 더 성능 테스트를 해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어서 트렌드 설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웹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 테스트를 할지, 와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지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로드 밸런싱 기능이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스레드 기수 설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와스에 대해서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DB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테스트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DB에 데이터를 넣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 TPS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싶은 환경은 사용자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트래픽을 견디냐에 대한 테스트였으므로 DB에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 시나리오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앵글라이더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측정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제니퍼 프론트를 이용해서 저희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많은 요청을 발생시키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기서 민트색 그래프가 가장 많은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민트색 그래프가 뭔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민트색 그래프가 지금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PI가 get 볼즈의 두 번째 볼즈 그리고 포스트 게시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적으로 저희가 자유 게시판에서 그 목록들을 가져온 요청인데 이것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I이므로 저희는 이 경우에 대해서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스 스레드 개수를 저희가 변경을 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하나로 줄였을 때는 의미 있게 TPS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갔을 때 이제 TPS가 올라갔고 10개 이후에는 의미 있게 성능 향상이 일어나진 않았고 오히려 떨어지는 영향도 있어서 저희는 맥스 스레드를 10개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세트 카운트와 맥스 커넥션즈입니다. 맥스 커넥션들을 디폴트 값이 이제 8192개인데 100으로 낮추면 확실히 이제 에러율이 0에서 1.1이나 0.6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트 카운트는 맥스 커넥션들을 아주 낮추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스 커넥션들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맥스 커넥션들을 줄일 경우에는 확실히 메모리가 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던 게 맥스 커넥션들을 줄이면 에러율이 조금 저희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고 저희가 당장 메모리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면 이제 맥스 커넥션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맥스 스레드만 1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디폴트 설정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완벽하게 변이 통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로컬 컴퓨터에서 보안 테스트를 했고 같은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심하게는 10%까지 결과값이 차이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고용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프론트엔드 성능 개선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 개선에 들어가기 전에 측정을 먼저 할 텐데요. 측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저희 속닥속닥이 어느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속닥속닥은 익명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이므로 가장 핵심 기능이 메인 페이지의 게시판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때문에 메인 페이지 위주로 성능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도구로서는 웹비탈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라이트하우스와 웹페이지 테스트를 활용하고 번들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웹팩 번들 에너자이저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계산 전 저희 점수인데요. 화면에 봐도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산의 첫 작업으로서 코드 스플리팅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계산 전에는 이제 모든 모듈이 하나의 번들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메인 페이지에서 필요 없는 리소스 또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산 후에는 라우트 기반으로 번들링을 분리하여서 페이지의 첫 로딩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캐싱 정책을 구현하였는데요. 네, 엔진엑스의 캐시 컨트롤 해저를 추가해서 브라우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JS 파일 같은 경우에는 빌드시마다 컨텐트 캐시를 추가해서 캐시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 기한이 1년으로 설정하였고 폰트 파일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최대 기한 1년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휴리스틱 캐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시가 생성했습니다. API 캐시를 활용하기 위해서 렉터리를 도입하였는데요. 네,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스테이 타임을 지정하여서 중복 요청을 방지하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용량을 차지했던 게 사실 폰트 파일이었는데요. 네, 기존의 폰트 서버에서 WFF를 다운받는 방식에서 WFF2 파일로 변환을 해서 빌드시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폰트 크기가 절반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프리로드를 적용을 해서 리소스를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폰트 디스플레이 옵셔널을 적용해서 예상치 못한 텍스트 수합을 감지했습니다. 네, JS 리소스 파일의 경우에는 브로트리를 적용을 해서 압축 전송을 도입하였고요. 네, 번들링 스플리팅 된 파일들을 하나의 커넥션으로 불러 들어오기 위해서 HTTP 2.0을 도입하였습니다. 네, 개선 결과는 화면에 봐도 이제 LCP, FCP, PTI 등에서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스프린트에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관통하는 페어 프로그래밍 기능 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입한 기능은 바로 이미지 업로드 기능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질문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웹 프로덕트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다들 이제 캠프가 끝나가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다들 버그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버그를 해치우자라는 의미에서 주문을 하나 외울 텐데요. 네. 제가 버그 잡아라 외치면 다들 야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버그 잡아라! 야! 제가 홍동김을 써서 버그를 물리쳤습니다. 또 프로하는 쿤크루의 모습 또한 저희 속닥속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레벨4 계획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6차 스프린트에서는 텍스트 에디터를 보도하고 좀 게시판을 추가하면서 알람 기능과 쿼리 최적화에 대해서 보도를 시킬 예정이고 다른 기타 사용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완성된 속닥속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속닥속닥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속닥속닥.com 들어오셔서 많은 일상 공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